안녕하세요. 이슈 이시다 시간입니다. 탄핵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후폭풍이 당연히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선거의 공정성 문제, 그것에 대답하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고 그 와중에 발생한 두어 시간 동안에 의사당 점거를 빌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 마냐로 미국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7,500만 명이 외치는 메시지가 이토록 공허해질 수 있나요? 정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새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으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발빠르게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맞지만 공격을 당하면 수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정말 빼앗긴 선거 결과가 통탄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표결되는 동안 미국민들과 지지자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지난주 발생한 의회에서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법 질서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코 폭력을 쓰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방송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그대로의 메시지입니다. 20일 취임식 전까지 또 다른 소요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은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 폭력은 심해졌고 많은 폭동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난임만이 미국민들이 겪었던 폭력 사태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은 좌파든 우파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미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자들에게 화를 가라앉히고 평화를 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담화의 배경에는 수일 안에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시위와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내려진 워싱턴 DC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 사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몇 시간 전 비상사태가 내려진 워싱턴 DC 시내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실까요? 비상사태가 발령된 워싱턴 DC 거리 곳곳에서는 바리케이드가 2중 3중으로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 겨울 속 봄 날씨를 맞이하고 있지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시민들의 표정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코메리칸 TV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수단은 어제의 탄핵 표결로 공화당의 재결집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동하는 10명의 배신파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배신파로 낙인 찍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위한 비상회기를 소집해 민주당을 도울 수 없다고 밝혔죠. 펜스 부통령 역시 25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무정지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보였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을 철저히 외면했던 공화당 내 배신파들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기존의 분석보다 탄탄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엑시오스 입소스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 91%는 빼앗긴 선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라고 밝힌 공화당원 중 46%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공화당원 96%,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공화당원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앞으로도 계속 끌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2%가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3의 세력으로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는 현재의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훨씬 경제적이고 위력적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회한 공화당 내 정치인들 역시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하원 내 공화당 서열 3위 리즈 체니가 첫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의 딸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리즈 체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해 미국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 죽음과 파괴를 초래했다고 강력 비난한 바 있습니다. 딕 체니가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군산복합체의 화신, 딥스테이 우두머리 중 하나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벌써 공화당 서열 3위에 있는데요. 역풍을 맞고 쫓겨날 위기입니다.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 코커스는 소모임이라는 뜻인데요. 프리덤 코커스가 오늘 모임을 갖고 체니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20%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면 사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래 공화당 내부에선 체니와 친트럼프파인 케빈 메카시 의원이 지도권을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즈 체니의 경우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공화당을 차근차근히 장악해온 상태인 반면에 메카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그에 대한 충성심을 발판으로 공화당 내 입지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주류 언론이 예측했던 20명의 공화당 탄핵 반란표가 10표로 적게 나타난 이유는 메카시의 막판 회유가 통했다는 소식입니다. 체니는 탄핵 찬성이 공화당 의원이 아닌 미국민으로서 미국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한 판단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내에서의 입지를 잃어버릴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공화당 하원 3인자인 체니의 탄핵 찬성은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버렸다는 가짜뉴스를 지난 일주일간 수천 건 생성시키는 등 보수층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공화당원으로서 당과 대통령의 입지를 벌인 체니의 행동은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이 밖에 일리노이의 아담 킨징어, 미시건주 프레드 업턴, 뉴욕주 톤 캐트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톰 라이스, 워싱턴주 댄 뉴하우스, 오하이오주 앤소니 곤잘레스, 미시건주 피터 메이어, 캘리포니아주 데이비 벨라다오가 이번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내 의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정계의 관측입니다. 상원의회에서의 탄핵안 처리는 바이든의 취임식인 20일 오후 1시 회기가 속개되면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치 맥코넬을 포함해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는 의원들 수는 그보다 많다고 하는데 의도가 뻔하겠죠.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확정에 필요한 17명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DC 취재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의 수도가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요새처럼 장벽에 장벽을 쌓고 경찰과 군인들이 한낮에도 진을 치는 비상사태의 상황에 놓이게 됐냐는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조사해달라. 증거가 쏟아졌다. 연방법원이 판단해달라.
이 단순한 질문과 요청을 온갖 수단 방법으로 막고 거절하고 오늘날의 사태에 이른 건 아닌가요? 정말 20일까지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을 완벽한 성공으로 일궈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야 하는 것이 참다운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